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KBTV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기부대 양여 방식 추진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역 최대 수건 사업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최근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대구시가 추진해온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 K2 군공항 이전을 본격 추진한 지 9년 만에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건데요. 지역 최대 수건 사업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계획이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새 공항 부지를 제공하고 국방부가 대구시에 종전 부지를 양여해서 공항을 옮기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대구 군공항 이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대구시가 2014년 5월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지 9년 만에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승인받은 겁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군의 소보 의성 비안면 이론에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와 국가 지원으로, 민간공항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건설되는데 군공항 사업비는 11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고 민간공항은 사업 타당성 용역 후 확정됩니다. 종전부지 이용 계획은 대구시가 지난 6월 발표한 UK2 개발 계획이 원안 가결돼 기부재산과 동일한 11조 5천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승인됐습니다. UK2 개발 계획은 군공항 후적지 210만 평을 글로벌 미래도시 조성을 목표로 금호강과 연결된 미래도시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UAM, 로봇, 자율주행 등 미래 인프라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하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사업 대행자 선정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 2030년 개항을 목표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주변 지역은 첨단 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KBTV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의 정점에 있는 청년 유출 문제, 기반이 열악한 문화예술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에서 매년 200명 가까운 연극 전공자들이 배출되지만 대부분 서울로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는 연극인들의 수건인 도립실험극단 창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HCN 충북방송 유소라 기자입니다. 공연 연습이 한창인 청주 한 소규모 극단입니다. 1984년 창단해 40년 가까이 지역을 무대로 활동해온 극단으로 전체 단원 8명 중 청년 단원은 2명뿐입니다. 도내 한 대학에서 연극 전공을 한 임민혁 씨는 6년간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 올해 신규 단원으로 입단했습니다. 대부분 서울로 떠난 동기들과 달리 지역에서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우리들이 더 문화나 예술을 잘 소비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공연을 보여드리고 조금 더
많은 예술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목표점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충북에서 연극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은 청주대와 극동대, 중원대, 세명대 등 4곳입니다. 이들 학교에서 매년 배출하는 전공 학부생은 200명 안팎. 여러 순수예술 학과들이 외면받으며 폐과 수순을 밟는 상황을 볼 때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이 중 충북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학생은 한 해 평균 1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지방보다는 충무로와 대학로가 있는 서울로 떠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자꾸 지역에서는 여기 지방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대학로로 가려고 하고 서울의 어떤 큰 극단이나 그런 쪽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고무적인 건 수백 명의 충북 연극인들의 염원이 모여 청년들을 키우기 위한 도립 형태의 실험극단 창단 논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충북도 산하 충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꾸려진 실험극단 설립준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공연 제작 시스템과 인력, 공간을 민관이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작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하고 또 수준 높은 공연을 도민들께서 또 볼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첫 발을 뗀 충북 실험극단 설립 논의. 청년이 지역에 머물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비전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문화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대표되는 곳이 영화관일 겁니다. 하지만 연천군 주민들은 더 이상 지역에서 영화를 보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최근 비상설로 운영하던 영화 관람시설마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문화 인프라의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TV 권석화 기자입니다. 연천군 수레우라트홀 소공 현장입니다. 2주에 한 번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비상설 극장으로 활용됐지만 이마저도 최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영화를 공급하던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 6월 30일부터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수레우라트홀의 직원들과 단골 고객이었던 주민들은 다시 영화를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비상설 영화관이다 보니까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상영을 했었는데요.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운영 재개를 위해서 운영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연천군 주민들은 영화 관람을 위해 포천이나 의정부 등 상설관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연천 수레우라톨에서 영화를 할 때는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는데 이제 상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주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연천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족한 문화예술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들고 나온 건 청년들의 공유 공간인 청년센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공유 공간 대여와 문화공연 관람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연천 지역이 이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청년센터를 그런 좀 뭐 문화 프로그램하고 좀 연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람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그런 공간으로. 연천군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민간 운영 시설까지 합쳐 불과 5곳. 연천군은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가 급감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들은 폐교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마을의 흉물로 방치되던 폐교가 박물관으로 색다른 교육의 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트랙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트랙에서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은 산악자전거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봐보니까 평상시보다 여기에는 굴복이 있고 또 그 뭔가 펌핑이나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많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시 황둔리에 위치한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무료로 산악자전거 교육에서 코스 이용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수 출신 강사진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보시는 것처럼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이고 운동장에 마련된 작은 트랙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폐교를 활용해 운동장과 교실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악자전거 코스가 이곳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신규로 지어가지고 만들려면 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산에 이렇게 저희가 코스를 마련을 해놓고 또 거기다 지으려면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분교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옛날 건물에다가 저희가 이제 체험장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도를 많이 높여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는 바로 박물관입니다. 영월 주천면에 마련된 인도미술박물관. 이곳에서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도 폐교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인도 미술의 다양함을 분야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실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공간이 있는 장소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박물관이나 초등학교 보면은 초등학교 마을의 중심에 되게 있어서 좋은 위치에 좀 있고요. 영월군에는 이렇게 폐교를 활용한 박물관만 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 다양한 공간으로의 변신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문화예술시설과 관련한 문제는 서울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연장의 불균형 현상인데요. 도심이나 강남의 시설 수가 월등히 높고 다른 외곽 지역은 적은 게 현실입니다. 다행인 건 서울의 여러 지역들에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SK브로드밴드 서주헌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2022년 서울의 등록 공연장 수는 438곳.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곳은 대학로가 있는 종로구입니다. 171곳이나 됩니다. 한 지역에 20곳 이상 등록된 곳은 강남과 서초, 도심권인 중구와 홍대라는 특성이 있는 마포구뿐입니다. 10곳 미만, 즉 한 자릿수인 곳은 서남권과 동북권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적은 곳은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단 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연장 수로 지역 문화 전반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일부 지역을 보면 최소한 없을 때보다는 더 많아졌을 때 얻는 효과가 컸습니다. 등록 공연장이 단 2곳뿐인 강서구에 최근 새로 생긴 공공문화시설 아트리움이 그 사례입니다. 오르는 공연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가까이에 동네 각각 구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아트리움은 구청이 민간 주택을 매입해 건물을 지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소공연장들이 사실은 서울 시내에 각 자치구별로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지금 공연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가까이에 자기 공연장을 찾아서 공연을 보고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날리고 가족들 간에 좋은 가족 애도 같이 갖고. 공연장을 원하는 대로 늘리기 어렵다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연들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들의 일상 장소를 공연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나 숲길 어디든 의지와 예산만 있다면 수준 높은 공연도 가능합니다. 이런 오케스트라가 이제 거리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좋은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시를 이런 식의 이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내 생활 가까이서 누려질 수 있도록. 서울 안에서도 불균형을 보이는 공연장의 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해소할 방법은 충분합니다. BTV 뉴스 서주헌입니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시 전역에서 일지연습이 진행됩니다. 이번 일지연습에는 민관, 군 32개 기관 9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특히 23일에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과 죽전 내거리 등 4개 구간에서 차량 통제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소방 차량의 재난 현장 신속 출동을 위한 차량 강제 처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강제 돌파, 강제 견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 참가자들은 주차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그 공간으로 소방용수를 확보하는 방법도 점검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5 규정을 보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2020년 77건에서 2021년 35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2년에도 491건으로 집계돼 교권 침해로 인한 상담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추석자금 대출 취급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7일까지며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5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한국은행이 대출액의 최대 50%를 금융기관의 연 2.0%의 저리로 지원합니다.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달서청년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플리마켓과 밴드 공연이 펼쳐졌고 원데이 클래스와 포토존에도 청년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달성군이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궁화 체험교실에 300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 서부도서관이 오는 22일까지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아동센터 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과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달서구 용산이동 행복나눔 공동체가 성서 용산시장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마다 소외된 이웃과 동네 노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을 위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현상은 대부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문화예술 인프라와 일자리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청년들.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지역 소멸은 불가피한 문제가 아닐까요?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